안녕하세요. W뮤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이 왜 장조, 단조 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장조, 단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두 가지 용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드, 그러니까 교회 선법이라고 얘기하죠. 모드, 그리고 또 하나는 스케일인데, 이 두 개의 용어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모드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성음악의 이전에 사용하던 음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드는 교회 선법이 성행하였던 시기에 조직이고, 그리고 또 스케일,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음계라는 것은 현재 장조, 단조 이 조성음악이 성립된 이후로 사용하는 음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드와 스케일을 보자면, 모드는 교회 선법,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발달한 7가지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조직은 아이오니아,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에올리아, 로크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7개의 교회 선법이 주로 조성음악이 확립되기 전에 사용하였던 조직들이죠. 그리고 현재는 주로 재즈에서 많이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어느 정도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교회 선법, 방금 말씀드린 7개의 선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을 때 왜 장조, 단조밖에 없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장조, 단조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서양 음악의 이론으로 보자면 장조, 단조밖에 없지만 세계에는 이 서양 음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각국의 고유의 음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민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나리 조니, 아니면 육자배기 조니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장조, 단조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스케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의 계단이죠. 음계, 음의 계단. 어떤 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음을 잡아주고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음을 가로로 배열한 것이죠. 세로로 배열한 건 화음이 되겠고, 가로로 배열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온온반, 온온온반, 온반온, 온반온온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장조의 규칙, 단조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우선 장조, 단조 음악을 이해하기 전에는 약간의 서양 음악의 이제 연대별 흐름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세에는 교회 선법이 발달했죠. 이 시기는 교회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는 단성 음악, 그러니까 단선율, 하나의 선율로 여럿이서 노래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재창, 속된 말로 떼창이라 하죠. 이런 단성 음악이 유행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완전 5도 위로 한음을 더 쌓아서 이성부를 만들고, 또 하나는 완전 4도를 쌓아서 이성부를 만들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서서는 이제 중세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다성음악이 아주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율이 메인 선율을 잡아두고 2번 선율, 3번 선율, 4번 선율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때에 최고 9개의 각기 다른 선율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선율이 나가면 B라는 선율은 선율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영어로 노래를 한다면 어떤 것들은 라틴어로 노래를 하고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 중세가 지나면서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다성음악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대위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카펠라, 성악이죠, 성악.
노래 반주 없이 무반주 성악, 아카펠라가 성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선법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미 지금의 조성음악, 그러니까 장조, 단조의 개념이 이 시기에 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크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로크 시대에는 그 바하 핸델이 활동했던 시기죠. 이 시기에 조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단조 음악이 이 시기에 들어와서 확립이 되고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조성 음악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화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 음악이 발달하게 되고, 고전주의로 넘어오면서 이 시기는 이제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뭐 이런 음악가들이 활동하셨던 시기입니다.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앞에서 그 바로크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의 그 성악들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면서 기악 음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도 뭐 오케스트라들이 이제 있긴 했지만 주로 소편성이었던 거에 비해서 고전주의로 넘어오면서 기악이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 단원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 소나타 형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피아노 소나타니 뭐 무슨 소나타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이 소나타라는 것은 음악의 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연주 방식이죠. 예를 들면은 뭐 몇 마디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키를 바꾸어서 또 어떻게 진행하고 다시 나중에 몇 마디 후에는 원래의 키로 돌아간다 하는 이런 형식을 말하는데,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자면 뭐 길게 되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바로크 시대 때 죽어들기 시작했던 교회 선법, 이것들이 다시 낭만주의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조성음악과 혼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독자적으로 교회 선법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조성음악 속에 어떤 화음이 있을 때 이 선법을 대입해서 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그 조성음악 또 교회 음악 이것도 사용하였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실험성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들인데, 다조 음악, 그리고 조성이 없는 무조 음악, 또 12음 기법, 이런 것들이 근대에 와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 음악의 쇠퇴와 조성 음악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는데, 중세 초기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이렇게 4개의 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4개의 선법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뭐 하이퍼도리아, 하이퍼프리지아, 하이퍼리디아, 하이퍼믹솔리디아 등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후기에는 아이오니아, 에올리아, 로크리아 이렇게 3개가 더 추가되어서 7개의 선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여기에 하이퍼 음계가 또 추가되죠. 추가되어서 12개의 선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법들이 르네상스 말까지 교회의 음악의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르네상스까지는 아직 그 교회 선법이 발달하였고 조성음악이 나타나기 이전이었죠. 그런데 르네상스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조성음악을 그러니까 음을 가로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위로 세로로 쌓아서 2개의 어떤 아니면 3개의 어떤 다른 음이 울리는 이런 식의 이제 음악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르네상스 말기의 음악은 이제 교회 선법이 쇠퇴를 하면서 다성대위법에서 화음이 중요시되는 화성음악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7개의 선법 중에서 아이오니아 선법, 지금 우리의 장음계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다음에 에올리아 선법은 단음계, 그러니까 라시도레미파솔라 단조 음계가 되겠죠. 이 2개의 아이오니아와 에올리아 선법만 남게 되고, 그 이외의 5개 선법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오니아 선법과 에올리아 선법을 제외한 나머지 선법들은 그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감정에 있어서 모호한,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추상화 같은 느낌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떤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외에 그 아이오니아와 에올리아 선법 이외의 그 선법들은 그런 그 뚜렷한 감정의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쇠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회 선법은 낭만주의로 접어들면서 조성음악 내에서 다시 성행을 하였습니다. 자, 음악이 장조와 단조 두 가지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중세 르네상스까지 성행하였던 7개의 교회 선법 중 아이오니아, 에올리아 선법 2개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오니아 모두는 선법은 지금의 장음계로 남아있고, 에올리아 선법은 지금의 단음계로 남아있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현재 음악에 사용하고 있는 장조, 단조 이 2개 왜 2개밖에 남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장조, 단조의 조성음악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